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무래도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엄청 많죠.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아주 딸딸 다 외우면서까지 다 공부하고 또 이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헷갈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우선 정리를 해드리면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핵심적인 큰 이 사건들을 보면 6개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에 검찰의 경우에는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경찰의 경우에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요, 이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이재명이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느냐, 개입했느냐, 이게 이제 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다른 한 건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이제 몰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황들이 다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1심이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거 반드시 법정 구속되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배임 의혹이에요. 즉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없다. 전혀 의혹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요즘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다 보니까요. 쌍용그룹에서 변호사비 대납은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제가 댓글 같은 걸 보면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쌍방울 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관련 공무원들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쌍방울 그룹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의혹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해외로 도피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적 근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9월 9일까지 이 공소 시효를 앞둔 상태에서 수사를 거기까지 확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기소 처분했을 뿐이지 지금 증거를 여러 가지 지금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이 물적 증거를 가서 보면 이 대납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원그룹에서는요, 이 횡령 배임 의혹을 수사하다 보면 결국은 이 대납 의혹도 밝혀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예견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중에 하나가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요, 이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이 배소연 비서관은 지금 현재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어 있어요. 다만 김혜경 씨의 경우는 추가적인 계속되는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대부분의 큰 네 건이 되고요. 마지막 5번째 건은 뭐냐? 검찰에서 수원지검 이거는요. 성남지청하고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남부청에서 성남 풋볼클럽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과연 이 특혜 대가, 즉 대가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 말이죠. 이 성남 풋볼 후원금 클럽 사건과 관련해서는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두산건설이 지금 현재 검찰이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남부경찰청에서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2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래서 성남 풋볼 후원금 사건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한 내용을 일단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긴 상황에 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총 6개 항목의 6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말이죠, 지금 여론의 추이가 급속히 이재명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추석 직전만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이 여권에서, 즉, 현 검찰이 보복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 즉, 야권의 프레임에 공조하는 여론이 좀
다소 많았는데요. 추석이 지나면서 그리고 수사가 진도를 내보면서 이렇게 공소장도 나오고 또 여러 언론에서 의혹도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진짜 수사를 해야 되네. 정말 범죄 행위네. 이렇게 믿는 여론의 비율이 말이죠.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많아요. 59.1%가 이 사법 리스크는 실제한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불과 34.3%가 이거는 일종의 이 혐의가 없는데 리스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보복 프레임으로 밀어가는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 수사야.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아니야 정치적인 의도가 이 보복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거야. 이 차이가요. 무려 25%나 날 정도로 지금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긴장을 하고 있고 이재명이도 지금 탈탈 털리고 있지만은 제대로 아직은 털리고 있지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바는 이거 만약에 기소가 돼가지고 유죄 판결, 즉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전부 다 반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를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사건이 6건이나 되기 때문에요. 대형 변호사, 즉 대규모 메모드급 변호사들을 이 의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돈을 어디서 댈 것이냐. 지금 그래서요.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이 약 12억 정도 돼요. 그래서 개항의 아파트 등을 빼더라도 한 8, 9억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는데 이 돈을 이재명이가 쓸 것이냐 또 못 쓸 것이냐. 왜냐면은요. 지금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어설프게 지난번 같이 대납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호사비를 집행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변호사들도 그러니까 선임 의뢰를 받는 변호사들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요, 이렇게 사건 자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유력한 변호사들을 지금 선임하기조차도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소송 우영 그리고 이럴 때 이재명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변호인의 앞으로의 이 변호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중 3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재명이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 이 거짓말로 일관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공개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동영상, 이런 거를 통해서 완전히 허위다. 이렇게 이제 이미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서를 통해서, 이거는 협조문서지 의무화 시키는 문서가 아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었고, 이재명이가 직접 어느 날 갑자기 지시를 해서 4단계 지금 용도 변경을 한꺼번에 해준 아주 특혜 중에 특혜를 했구나. 이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지금 이러한 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요. 이 기소 조치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최악의, 즉 이재명을 망신 주기 위한 최악의 정치 쇼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였어요. 자, 여론조사에서 안 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소장이 언론에 딱 공개가 되니까 그동안에 이 공소장에 제기된 내용들이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공소장이 공개되기 이전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다 사실이구나.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러한 공소장 공개에 관해서는 일체 입장을 내지 않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이재명 플러스 민주당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상황이 악화돼가지고 이거 이재명이 죄가 많네, 죄인이 많네, 이런 여론이 더 커지고,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런 여론이 커지니까 더더욱이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재명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의 민주당은 이 기소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자,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를 잡아서 대선 경쟁자를, 그것도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이 없다. 그리고요, 또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 검찰의 억지 기소다. 그리고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국가 역량을 정력 제거에 소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민주당 측에서 이 반박을 해왔어요. 그리고 또 이 김문기 처장을 정말 몰랐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천 명이 넘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소장이 딱 공개가 되니까요. 이재명이도 일체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측 관련자들마저도 지금은 민생에 집중할 때야 이러면서 일제 입장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얼마나 궁색해야 말을 못하겠느냐. 이걸 보더라도 사실상 이거는요, 민주당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진짜 이건 사법 리스크는구나, 이건 실제하는 이건 범죄 행위가 있었구나,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내심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의 특히 말이죠, 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보면요, 우선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뭐라고 거짓말했느냐? 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다. 얼굴도 모른다. 얼굴이야 봤겠지만은 그 사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작년 대선 기간 중에 방송에 출연해서 시종일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 이번에 공소장을 보면요, 2009년도에 리모델링 세미나 때 동반 참석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호주 뉴질랜드 9박 11일 출장을 같이 해서 골프를 쳤어요. 그리고 2015년대는 대장동 사업 일을 잘했다. 그래서 공로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 18년도까지는 대장동 관련해서 7번이나 보고하고 기자회견과 토론회 이런 데 공동으로 3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4단계나 용도 변경을 해준 특혜와 관련해서는요, 이재명이가 작년 10월 때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안 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나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4단계 용도 변경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이러한 지시를 내리게 된 결정적 배경은 김인섭 씨라고 말이죠. 2006년도 성남시장 선거 때 선거본부장을 한 사람이 이 시행사의 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로비를 시작하니까 바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김인섭 씨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가로 7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까지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 김문기 씨 아들이 그동안의 동영상 계속해서 공개해 왔고 사진도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문기 씨 이 아들이 말이죠, 지난해 그러니까 23일 날이죠.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때 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말하자면 이재명 부부가 이 산타크로스 이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를 나고 그런 영상을 공개한 거, 이거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말이죠, 이 80대인데 이 할아버지가 TV를 통해서 이 뉴스를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게까지 정말 이 분노를 야기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재명인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대목을 이런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요, 또 이번에 이제 김혜경 씨의 법과 사용과 관련해서 이 공소장이 또 공개가 됐어요. 이 공소장 공개 내용을 보면은 김혜경의 사적 임무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단순하게 이 밥 먹는 것만이 아니라 밥 먹을 때만이 아니가 말이죠. 모임을 주선한다거나 병원 방문, 이러한 다양한 김혜경 씨의 사적 영역에서 이 업무 수행을 했다. 이것이 공소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요, 자, 김문기 처장의 동영상, 그 다음에 김혜경 씨의 이 공소장 내용, 배소연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 내용, 그리고 또 이 국토부의 공문 내용, 이런 거를 보면 전부 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죄질이 아주 사악한 것이죠. 그래서 법정 구속
하고도 남는 그런 지금 범죄를 이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6개가 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거는 뉴데일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지금 현재 이 성남 풋볼클럽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두산건설이 일종의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델리의 보도를 보면 네이버도 뇌물 혐의로 이 강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네이버가 이 성남 풋볼클럽에 바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이 공익법인을 통해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희망살림을 통해서 무려 40억을 지원했는데 희망살림 측에서는 40억 중에 39억 원만 광고비로 성남 풋볼클럽에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의혹이 뭐냐. 이 희망살림 대표로 있던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의 최측근들의 측근이에요. 리들 이재명이라고 이 별칭을 받았던 이현욱 전 경기 주택공사 사장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집 바로 옆에다가 이 사전 캠프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사람이 공동대표고요. 또 하나는 김호준 씨의 처남 임태현 전 청와대 비서관 이 두 사람이 공익법인인 희망살림의 대표로 있을 때 이러한 네이버의 40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 이현욱 씨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번에 정무조정실장으로 영입된 정진상 씨. 그러니까 성남시장 사건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책실장을 했고 경기도에서도 정책실장을 한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런데 이 정진상이하고 말이죠. 이현욱하고는 분이엘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이 고리들이 뭔가 네이버의 이 희망살림을 통한 성남 풋볼클럽의 이 지원에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기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말이죠. 이현욱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직후에 성남 풋볼클럽의 감사로 자리를 또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부터 이 유치한 것이 뭔가 이 대가로서 이 성남 풋볼클럽의 감사로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뭐냐 이 희망살림에서 이 과세 당국에 이 기부금들을 신고하는데 이 신고한 기부금 이 받은 후원금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성남 풋볼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입출금 내역하고 이게 또 일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차이가 나는 이 돈이 또 어디로 갔느냐 이런 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도 이 검찰의 수사망에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의혹들의 이 검찰 경찰 수사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알기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독주 법안, 일방 처리를 예고한 법안이 지금 5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노란봉투법이 있어요. 이 노란봉투법은 이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데 바로 뭐냐 불법 파업 시 말이죠. 이번에 태우조선 해양 사건에서 여러분들 다 보셨듯이 불법 파업을 할 경우에는 이 파업을 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기업 측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려고 하는 법이 노란봉투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이 우원식을 만나가지고 야당을 만나가지고 이 노란봉투법 처리하면 안 된다. 강하게 반발을 한 바 있어요. 그 다음에 쌀 의무 매입법입니다. 일명 양곡관리법 개정안인데요. 이 과잉 생산된 우리 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쌀이 정부에서 매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이거 정부 예산 가지고 쌀을 전부 다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7, 8천억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법안이 쌀 의무 매입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완박법. 이건 뭐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감사원법 개정안인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착수하기 전에는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되고 반드시 보고 절차를 강제적으로 이 보고를 의무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 감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이에요.
그 다음에는 시행령 통제법이 있습니다. 이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이 한동훈 장관이 강력히 시행하려고 하는 시행령 이 통제법. 이게 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거나 60일간 효력 정지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령 통제법인데요. 이런 법안을 강제로 추진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꼼수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 여론의 초점을 갖다가 이재명 비리 의혹에 대한 초점으로부터 새로운 법안, 이게 법안이 뭐냐? 민생 법안이다 이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이 보복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민생 법안, 즉 민생 경제를 챙기고 있는 진짜 정당이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하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말려들겠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민주당이 더 혼날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야말로 민주당 의원들을 법사위에서 완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뻔뻔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까지도 굉장히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굉장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일방적 패배 의식에 쌓여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김의겸이가 또 이제 가짜 뉴스까지 지금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냐? 최근에 말이죠. 지난달 18일 날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회의가 하나 열렸는데, 협약식이 열렸는데 바로 안양교도소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이 협약식에서요, 이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이때 이재정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악수를 했어요. 근데 이 악수한 장면을 가지고 김의겸이가 교묘하게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악수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했다는 거죠. 쫓아와서 이재정 의원한테. 그런데 알고 보면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악수를 먼저 꺼내서 한 게 아니라 이재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먼저 악수를 청하니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진 찍은 장면이 마치 엘리베이터 앞에서 황급하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다루고 있다.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이런 장면을 만들어서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정식으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 기념 촬영한 사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진사를 동원해가지고 지도세로를 찍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김의겸이가 지금 이러한 동영상을 돌려가지고 거기에 말을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의겸이는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홍보물은 굉장히 기획되고 의도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각본을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만을 위한 동영상이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자, 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이제 올린 글을 가지고 유튜브 박시영 TV에 나와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김의겸 의원은 이제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라 그럴까요? 속으시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재정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김의겸 의원이 살붙여서 거짓말한 것 같다. 흔한 업무 사진일 뿐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진 하나에도 타격을 받는가 보다. 그리고 한 장관이 싫어하는 걸 떠나서 악수도 하지 말고 모른 척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를 통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일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오직 시민과 국가 이익만을 보고 민주당 소속 시장과 정치인들과 법무부가 함께 오래된 난제, 즉 안양교도소로 이전하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행사에서도 서로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을 나눴는데 뒤늦게 참석도 안 한 이 김의겸이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 방송에 출연해서 반복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안양시와 합심해서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 의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김의겸이요. 김의겸이가 얘기하는 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반드시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안타깝게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성기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원로 배우인데, 이 안성기 배우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요, 1년 넘게 투병 중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확인이 됐는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져서 돌아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완쾌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